권성동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국정원 출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준 것인데 그랬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죄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정보위는 이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중 생포된 북한군 등 전황 관련 보고를 받기 위해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야당에서 국정원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개 보고를 요구하고 여당은 반대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이날 국정원 현안 보고에 앞서 회의 비공개를 선언하자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심대한 직무유기가 있다며 12월 3일에 내란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국정원에서는 본연의 직무와 관련한 어떤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건 진행 중인 내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내란 외환 혐의 보고를 위한 공개회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도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내란죄, 헌법상 군 반란죄, 외환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배포라며 정보위 보고는 의무라고 공개회의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현장에서 공개하기엔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다. 국정원이 내란 외환 정보를 사전 수집할 의무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비공개해서 따졌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간사인 이성건 의원은 국제정세, 북한 동향 현안 보고란 점을 들어 정보위가 이런 내용을 다룰 때 공개한 적이 없다고 거들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외환인지에 대해선 결국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원이 내란죄에 연루됐다고 지난번 회의를 보이콧해놓고 또다시 보고를 받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선원 의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여야 설전속 신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의를 비공개 전환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선 국정원이 비상계엄 이후에 관련 정보 수집 배포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국정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지적했다며 조태용 국정원장은 역량과 인력이 없었다. 국내 정보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 의원에 따르면 조 원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을 집결시킨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 본인이 사표 요구를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미 윤석열을 체포되고도 남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그 오른팔들이 여야 합의를 원한다는 게 얼마나 미친 일인 것입니까? 중범죄자를 체포하는데 경찰이 합의해서 체포합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똑같은 잣대로 수갑 채워서 끌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 3월 말에 다시 국정원장 그리고 김영현 차장 그때는 처장이죠. 그 다음에 신원식 안보실장 아니 국방장관 등 있는 자리에서 다시 대통령이 비상계엄 등을 거론해서 충분히 내란 등의 움직임이 있음을 포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원장이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국무회의에 참석도 하셨지 않습니까? 12월 3일 저녁에. 국무회의 정식 멤버도 아닌데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홍장원의 보고까지 받고 그 이후 내란, 외환, 군형법상의 반란죄까지 다 조사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위원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직무에 돼 있잖아요. 근데 직무에 돼 있는 것을 안 하고 모든 것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원래 남북관계하고 우크라이나 한미동맹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 관계 이런 거는 관례에 따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비공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란에 관한 부분은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44년 만에 일어난 쿠데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정원이 그동안 뭘 조사했고 그동안 뭘 했는지 그리고 국정원이 파악하는 국가정보사에서의 문제점, 국군정보사에서 문제점 직접 관할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부분을 먼저 하시고 비공개를 뒤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외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결국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서 결론을 내릴 겁니다. 공소장에 내란과 폭동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발언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말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보임받아 되는 소리 해야지. 권희영 똑바로 해!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반말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의사진행을 얻어서 지금 뭘 반말해요? 아니 지금 의사진을 얻어서 내가 우리 박선원 의원이 발언할 때
한번 기획했습니까? 반대를 했습니까? 잠깐 들어보시고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해야죠. 그리고 국회 의사진행이라는 것이 위원장이 질의권을 주고 발언권을 주면은 그 시간은 저희 독점적인 시간입니다. 내가 언제 박선원 의원이나 이기현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언제 제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공소장 있다는 거 환기시켜드립니다. 아니 이런 방식으로 하지 자. 마세요 진짜. 자, 말씀 다 하셨나요? 아니요. 예. 그래서 자, 국민 여러분, 이래서 친위 쿠데타가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내란 수계가 임명한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다 있고 내란 수계만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여전히 내란 수계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특검법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국민들 생각은 진짜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번 내란은 열심히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란 목적을 달성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계엄 해제로 끝났잖아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압니까? 80년대 전두환, 노태우 내란을 처벌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처벌을 하니까 군인들도 이게 처벌받는구나라는 걸 명확히 알았고 국민들도 저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내란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이런 내란 또 발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19조의 그 압수수색 관련해서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예, 법원행정처에서 그런 네, 있습니다. 이게 수사 목적과 상관없는 비밀 같은 것들을 지득했을 때는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예. 네, 좋은 의견 주신 것 같고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럴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환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거짓 선동을 해요. 이 법에 무슨 외환 유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외환 유치죄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 있어? 이 외환 유치죄가 어디 있습니까? 자, 8호에 보면은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입니다. 외환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외환 유치죄는 적국과 통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 외환 유치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이적죄 성립할 가능성은 있겠죠. 맞습니까? 네, 형법 99조 네, 일반이적죄 성립.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보안법 위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검토가 네.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혐의에 대해서 수사해라. 특검이 수사해서 외환 죄의 일종인 일반 이적죄가 되면 하고 아니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독재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으면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 동의합니까? 차관님 동의해요? 네. 그래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반대할 수가 있습니까? 독재하려고 국민 다 죽이려고 한 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용서할 수 대로 없죠? 사태의 엄정함을 비춰봤을 때 실질적 진실 규명은 필요한 이런 건 용서할 수 없는 거 맞습니까? 답을 못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국회에 백골단을 끌고 왔습니다. 내란 선동 이런 것들 다 지금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까지 다 처벌하자는 게 아니죠. 내란 선동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내란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조직적으로 그 추가 내란을 선동하거나 기존에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처벌하자는 겁니다. 온 국민을 다 처벌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본색원해야 다시는 내란 꿈꾸지 않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안 돼요. 합리적 범위가 있잖아요. 수사 기관도 제한이 있고 수사 인력도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내란죄 수사하는 것도 벅찬데 윤석열 수사하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수사 범위를 함부로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운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인지사건 관련해서도 이게 수사가 늘어난다고요? 자, 예전에 이해람 중사 사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드루킹 사건
기존 특검에 다 인지사건 들어있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그게 마치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거에 동의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 취지는 그때 소위 때도 관련 사건이라고 했을 때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좀 그러니까 이 좁혀지는 규정은 거 당연히 나오기 들어가는 때문에 규정이잖아요. 동의합니까? 기존 특검법에 다 있었던 규정은 맞습니다. 네, 반대하지 않죠. 이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자, 그리고 논란이 있었다는 상설특검법. 이거 지금 상설특검 추천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추천 안 합니까? 상설특검법에는 지체 없이 추천 의뢰하라고 돼 있는데 네. 벌써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그 수사 요구가. 네. 아까 여당이 혹시 대통령규칙 본 적 있어요? 여당이 항상 배제되는 게 아니다. 여당도 원래 2명 추천권이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일 경우에만 배제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차관을 누가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했죠? 그러면 차관도 정치적 중립성 위반하고 윤석열을 위해서 추천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차관도 그런 의심 받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 상설특검 국힘이 추천하는 2명 배제해라. 대통령이 범죄의 대상일 때, 수사 대상일 때는 여당 2명 제외해라. 딱 그때만입니다. 그게 지금 뭐 문제 있습니까? 그 상설특검법에 그 위원들은 다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위원들의 중립성을 지키고 엄정하게 추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럼 빨리 수사 추천 의뢰하라고 빨리 정리하십시오.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예, 박재원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뭐 업무상은 아닌데요. 국정원법에 내란, 외환, 반란, 대테러 이것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정보위에서 오는데 내란, 외환, 반란, 대테러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요. 소위 국정원장은 작년 3월 윤석열,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 김영현 경호처장 국정원장과 함께 내란을 모의했다는 보도를 보고 질문을 했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것, 그리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누구를 체포해라 하는 얘기를 듣고 안 했다는 것. 이걸 보고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고 홍장원 1차장이 거짓말했다. 왜 고소를 안 했느냐? 이제 생각하겠대요. 이것이 지금 현재의 윤석열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의 특검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해요. 제가 현미경을 가지고 봐도 거기에 외란죄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어요. 외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외환죄를 포함시켰느냐? 이런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은 언제 우리가 카톡을 관리하느냐? 제가요, 저희 선친이 독립지사입니다. 국립현충원에 계세요. 매월 보훈처로부터 보훈기금을 받아요. 제가 남북관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 비난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 조부님, 선친, 저 3대 빨갱이다 하고 박근혜 정부 때 예비군 교육장에서 국방부 사람들이 교육을 했어요. 이걸 전부 잡았는데 제가 이 카톡을 없애기 위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게 나와서 카톡에 퍼날리는 사람들을 지금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고발을 합니다. 이게 카톡 관리법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을 정치적 공세를 해서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정보위에 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저희 보좌관이 기록해가지고 좀 봤지만은 아니 대통령도 아닌 윤석열이
경호관 측근들 모여놓고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해라? 이게 말이나 돼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을 보고 공권력을 유지하는 법무부가 행감치고 있어서 돼요? 자 보십시오. 김민전 의원 과거 교수 때부터 제가 잘 알아요. 참 괜찮은 분이었는데 물론 김대중 때도 안철수 때도 권력에 잘 오려고 계속 노력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국회의원 되더니 완전히 바뀌었어. 윤석열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은 백골단 이게 말이 되냐고. 국회 본회의에서 잠잤는데 나 잠 안 잤다. 저는 잤어요. 제가 잔 사진하고 김민전 의원이 잔 사진이 다 언론에 보도됐어요. 저는 잤어요. 이런 일이 지금 믿고 있는데 공권력을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자, 특검 왜 우리가 주장하느냐. 법원 행정처장께서도 우리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이 내란 수사권이 있고 검찰이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이것을 원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하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주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디가 외환지 있어요? 그 민주당 특검 안에? 10호 안에 이런 짓을 하면은 안 된다 이거지. 뭐 감독 뭐 이런 이게 오히려 공무원을 분열시키는 사람들. 윤석열이 체포영장 발표해서 잡아야지. 그럼 윤석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2년 7개월간 대통령으로 오셨다고 하면은 이런 일에 대해서 사기방로 걸어 나와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공수본이나 공정원이나 서울구치소로 걸어가야지. 수갑차면 국위선양이다. 국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꽃가마태에서 잡아가요? 마태에서 잡아가요? 이런 것은 검찰에서 말이죠. 기강을 좀 세우세요. 알았어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 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원사님. 네, 박범계입니다. 차관. 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일소위를 통과한 이 내란 특검 법안이 앞으로 우리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이제 여야 지도부 간에 최종적인 조율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대로 통과된다면 차관의 결론은 그러면 그 저상목 대행에게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라고 법무참모로서 얘기할 겁니까? 아직 그 건의 내용에 대한 결정을 확정 지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좀 이렇게 더 말이 속도해 많아요. 보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예? 자, 본인이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은 매우 진전된 것이고 위헌성을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본인 입으로 위헌성이 상당 부분 제거된 것이다. 그죠? 네. 그래서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그걸 일관되게 일국의 법무부 차관이면 법적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줘야지. 여기 가서는 진전된 것이고 여기 와서는 아직도 불투명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저 임명 방식에 알겠어요? 대해서 네,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종전에 했던 자. 그 발언과 차이는 없습니다. 외환하는데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도 있다.
그 다음날 러시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급격한 대응을 하겠다. 이 정도면 전쟁 가능성을 러시아가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이 비상계엄이 작년에 준비된 게 아니고 재작년 2023년도부터 미리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얘기는 보도를 보셨죠? 그런 내용의 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될 수 있는 어떤 압수수색에 의해서 증거가 확보되면 아까 우리 김용민 의원이 적절히 얘기했듯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살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빙자해서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을 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윤석열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왜 이 부분을 수사 못해요? 왜 이 부분을 수사 못합니까? 예? 드론 평양에서 무인기 떨어졌어요. 그거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 안보실을 통해서 지시했다라는 그러한 보도도 봤지요. 관련된 내용의 보도.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드론사령부, 합참, 국방부 어디도 NCND 수십 차례 물어봤습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 줄 수 없다. 매우 높은 개연성이 있다. 그 정도는 우리 법률가들이 이 정도의 법정에서 만약 그런 답변을 하면 여기 법원 행정처장님 나와 계시지만 판사가 어떻게 사실 판단하겠습니까? 아, 드론 보냈구나. 저급한 드론 보내가지고 평양 시민들이 다 듣도록 해가지고 격추하기를 원했는데 격추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개연성은 있는 겁니다. 틀립니까?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외환이라는 이름으로 전쟁 유도 혐의예요. 외환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수사해야 되는 게 맞지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이 설득력 있습니까? 아, 네, 위원님 말씀. 자, 그리고 이 내란죄가 법원 행정처장님 결과범입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달성돼야 돼요? 그래서 국회가 아작나고 중앙선관위가 아작나야지 내란죄가 성립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과거 5.17 비상계엄 확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상태범이라고 했습니다. 상태범이란 뭐냐? 내란죄의 기수가 됐더라도 내란죄 기수는 계엄 해제라고 칩시다. 그 이후에 위법 상태가 위험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전두환이 11대 대통령 취임하고 그때까지도 위법 상태로 유지되고 그 뒤에 또 통일제 국민회의인가 거기서 또 대통령 개헌을 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12대 대통령. 그래서 계엄을 해제하는 그 시점에서 가서야 81년 8월 달인가? 아니야. 81년 1월 24일. 이때서야 계엄이 종료됐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지금 윤석열이 명백하게 지금 대통령으로 살상 무기를 써서라도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체포집행을 막아라. 이렇게 하는 방송이고 그 앞에서 관저 앞에서 아스팔트 태극 끼고 내가 선동하고 당신이 지금 했겠듯이 우리 타국에서 했겠듯이 선전과 선동은 달라요. 선동은 말하는 것처럼 과거의 행위에 대한 선동이 있습니다. 선전은 지속되는 위법한 상태를 계속해서 광고하는 행위, 지속적이고 규범 조직적으로 선전하는 행위가 선전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란은 종료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위법 상태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대통령이 총기를 사용할 정도로 지시했다면 제2내란 행위의 핵심이에요. 그런 면에서 내란 선전 선동이 안 된다는 우리 차관의 법리적 판단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지연반단적이고 근시안적인 해석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법원 판례 읽어보세요. 아, 읽어봤습니다. 네. 1년 이상 왜 그 위협 상태가 유지했다고 대법원 판례가 보고 있는지. 전두환 집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윤석열 집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 아직은. 그래서 내란의 위법 상태는 여전히 유지되는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다리 하지 마시라. 나를 안정시켜야지 않겠어요?
재미가 않습니다. 예. 어떻겠습니까? 네, 박범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간사님도 잠깐 1분 인사 진행하. 안 줍니다. 네, 유상범 간사님 질문하세요. 시간도 오버했다고 딱 바로 좀 지적하시더니 어떻게 박범계 간사님 시간 오버를 저보다 2배 이상. 자, 질의하세요. 아무 네. 지적이 없나요? 질의하세요. 거기다가 왜 책상을 칩니까? 왜? 예? 우리 저 간사님이 굳이 책상을 안 쳐도 말씀 잘 하시잖아요.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민주당이 지금 여당 됐다고 지금 뭐 아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말 다른 조심하시고요. 다른 조심하세요. 오버 좀 하지 맙시다. 우리. 송석준 의원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마시고요. 조용히 좀 하세요. 합시다. 예. 질의하세요.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돈이 더 들어. 자, 우리 지난 12월 24일경인가요? 블랙 요원이 위복귀했다. 폭탄을 소지하고 공항에 막 돌아다닌다. 여기서 얼마나 요란스럽게 얘기했어요. 바로 확인됐잖아요. 국방부에서 그런 사실 없다. 12월 4일 날 전부 복귀했다. 일상적 훈련이다. 그 이후에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오늘 또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했다. 언론 보도 나오자마자 여기서 말씀을 세게 하십니다. 이런 대통령이 있냐. 근데 가짜뉴스라고 바로 밝혔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믿어요? 부끄럽지 않게. 아이고. 자, 무인기 북한 발송 안보실이 지시했다고 해놓고선 안보실에서 바로 확인했잖아요. 안보실에 지시한 사실 없다. 끊임없이 참 이 내란이 자, 계속 소영기 의원님 조용히 중이라고 하시고요. 다른 분들 다 조용히 하세요. 계속 질문할 때 좀 들어주세요. 내란이 계속 중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게 국민들에게 공포를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하는 모습들이. 자, 법원 행정처장. 예. 자, 이거 제가 세 번째 질문합니다. 자, 피의자, 수사 중 피의자에 대한 체포는 216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제 처분도 216조에 근거했기 때문에 110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이건 준용되는 것까지는 법문상 명확하죠? 그렇습니다. 자, 통상적인 경우 피의자 체포를 위해서는 그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데 거부를 안 합니다.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예. 자, 그 책임자, 군사 비밀 장소의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금 강제로 들어간 것이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110조가 적용될 범위에서는 적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면. 네. 이것이 법원 행정처장은 주리적 판례가 물적 장소라고 하지만 판례는 아니죠. 자, 주리적 해설은 그렇다고 말씀하시 실제로 이 110조 해석은 전부 다 물건의 압수수색에 관한 부분만 규정돼 있지 사람 신병 확보를 위한 수색장은 자체가 제대로 설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죠?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게 사람 체포를 위해서 그 장소에 들어가는데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 들어가는 것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집행하기 위한 시도도 적법해요. 그리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집행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막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110조, 경호법 또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의해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막는 행위도 적법해요. 그죠? 위원님과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한다면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110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집행도 적법하고 책임자가 들어오는 걸 거부하고 이것을 막는 행위도 적법하고 그러면 두 개의 적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는 마치 이 거부하는 행위가 불법인 양 막 대언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고요. 처장께서 말씀하시듯이 경호처장이나 차장이 거부하는 행위도 법에 근거한 것이고 그 법에 근거해서 막는 행위도 적법하다면 두 적법이 충돌하는 이 상황입니다. 마치 체포인재 집행을 막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 행정처장의 입장이에요. 맞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주말에도 그렇고 또 요 며칠간 이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려요. 법원 행정 지금 재항고 됐으니까 빨리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입장 정리하라고 몇 번이나 주문합니까 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적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잘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다음에 넘겨보세요. 요 뒤에. 자, 법무차관. 네. 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결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협박행위고 폭동이다. 그래서 이 내란 상태가 지속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정확히 말하는 것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 24일 비로소 내란이 종결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 비상계엄 언제 종결됐어요? 바로 12월 4일 날 최신가 종결됐잖아요. 해제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내란 상태입니까? 지금 내란을 가지고 공포 정치하고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자,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끊임없이 그다음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탄핵 반대한다면 반대 의견을 내는데 그거를 카톡 사찰하겠다고 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카톡 사찰, 가짜뉴스 사찰하는 거 통일령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카톡 사찰 적절해 안 해요? 그건 답할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내란 선동 여부에 대한 해석을 나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 선동죄가 적용되기 위해서 적어도 비상계엄이 유지될 때까지는 가능하지만 네네. 해제되는 순간부터는 해당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 아니에요? 예, 사후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차관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일단 기본적 입장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들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송석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우리 보충성의 법률을 생각하더라도 이 특검법이 이러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제 우리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런 이제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입니다. 질문에 답을 안 하셨는데요. 비상계엄이 12월 4일 해제됐고 그 상태로 종결되면서 이 판례에는 내란 또 종결됐다고 했습니다. 맞죠? 판례 자체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이 내란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와 같은 판례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조금 전에 법무부 차관 말씀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재판할 사항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걸 가지고 네, 정리해 주시죠. 자, 잠깐만요. 저도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양쪽 조용하시고요. 자, 조용히 해주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박균태 의원 뭡니까? 한번 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고요. 아니, 왜 민주당은, 잠깐만요. 아니, 왜 민주당은 송석준 의원 같은 분이 안 계십니까? 박범계 의원 발언 시간이 길었다고 항의하는데 똑같이 드렸거든요. 연장전 시간을. 유상봉 간사도. 박범계 간사는 그렇게 길게 썼기 때문에 내가 좀 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1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석준 의원도 안 드렸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도 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갖추고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헌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헌법. 예, 뭐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네, 헌법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 130개 조항 중에서 서로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뭐 서로 충돌하더라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그렇습니다. 저 조화롭게 해석하는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헌법 12.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 불소추권을 인정하고 있죠? 예, 법 앞에 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예외죠. 그렇습니다. 왜 예외입니까?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를 헌법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을 대표하고 행정부 수반이고 하기 때문에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절도죄, 강요죄, 뇌물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예외, 일종의 법적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예, 그 이유는 민주적 절차에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있지만 그 부분은 법치주의에게 좀 양보를 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란죄, 외환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경우가 달라지는 거죠. 예, 이제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좀 양보를 해야 될 때죠. 그런 취지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 불소추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11조 84조를 조화롭게 해석해서 지금 형사 불소추권을 지금 법원의 영장도 적용하고 있고 공수처나 경찰, 검찰에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헌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공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법무차관. 네. 현행범 도둑이 도둑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목격자가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저거 주변 사람들의 잠을 깨우네. 그러니까 도둑이야! 라고 소리 지른 사람을 처벌하고 도둑은 좀 보호하자라고 말하면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죠. 지금 내란 수괴 피의자 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서 처벌하자고 지금 국가기관, 수사기관들이 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옹호하고 있다면 도둑을 옹호하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현재 상태를 내란 상태로 차관님. 예.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얘기하지. 그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자, 도둑을 옹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내란 피의자나 내란 공범들 옹호하면 돼요? 안 돼요? 옹호하면 안 되지 되잖아요. 않는 것 맞습니다만 그 형사처벌은 자체가 문제입니다. 내란 선전선동죄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내란의 부하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고요. 자, 내란이 끝났냐 끝나지 않느냐 하는 법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자, 형법에서 내란죄에 대한 국헌문란에 대한 정의를 형법 91조에서 하고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란 국헌문란이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네. 공수처가 헌법기관은 아닙니다만 공수처가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법원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의 권능을 소멸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내란 상태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아셨습니까? 국회에 총뿌리를 들이댄 것이 내란이잖아요. 공수처, 경찰,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을, 우리 국가기관을 향해서 총을 쏴라 하는 것이 내란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아직 내란이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너무나 뻔한 거 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를 왜 읽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란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 진압이 최고의 국정 안정이에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측근들을 모두 체포해 강력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르텔 타파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